N달러 환율이 40년 만에 최저치에 왔습니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9년 내에 최대로 팽창한 상태다. 2024년 글로벌에 있는 모든 이온 자산이 돈만 폭락했었죠. 무질서한 변동성에 한번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헤드라인에서는 잘 하지 않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N달러 환율이 40년 만에 최저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40년 만에 현재 엔화가 최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은 곧 엔캐리의 내관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N달러 환율이 162엔 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투기적인 N숏, 이게 사실 그 N캐리 자금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좀 집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그게 현재 9년 내 최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주식시장은 랠리를 펼치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분석의 틀을 보게 되면요. 일단 N달러 환율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162엔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40년 만에 가장 엔화가 저평가된 시기로 온 거고요. 이것은 1986년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때 이후로 최저점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162엔이라고 하는 이 N달러 환율 수준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해서 거의 한 1,500에서 1,60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그 일본의 재무성, 우리나라 재무부랑 비슷한 건데 그 재무성이 이걸 달가워할 리가 없죠. 그래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N달러 환율을 좀 누르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최근에 개입을 한 규모가 11.7조 N 정도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입을 했는데 이게 한 달만 소멸한 거예요. 한 달만 소멸을 해서 5월 달에는 이렇게 좀 내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160엔 돌파를 한 거죠. 근데 사실 162엔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뚫은 거기 때문에 개입 마지노선에 왔다라고 보여질 정도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까지 엔저가 이제 그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연관이 있는데요. 그게 현재 지금 9년을 최대로 팽창한 징조가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개입의 마지노선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와인드, 그러니까 다시 청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할 시점이었다. 왜냐? 이제 재무성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N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N을 빌렸던 사람들은 N 값이 떨어질 걸 우려하니까 그거를 청산하려 들 겁니다. 그런 사이클이 한번 발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까지 N달러 환율이 올라갔느냐, 왜 이렇게 N저가 생겼느냐, 이 부분은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디커플링이 일단 첫 번째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최근에 워시 연준, 그러니까 새로운 연준 의장이 첫 번째 FOMC를 열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자회견이나 점도표나 그런 걸 봤었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뭐였었느냐, 매파적 동결이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매파적인 성향을 미국 연준은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축소될 것이고, 그리고 12월 달까지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러는 강세로 갔죠. 근데 BOJ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올렸단 말이에요. 1%를 올렸는데, 근데 1%를 올린 이후에 연말까지 일본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 봤었을 때 연말까지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는 베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6월 달에 금리 올렸지만 향후에는 금리를 더 못 올릴 것이다. 자,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올릴 거고, 그죠? 일본은 앞으로 금리를 못 올린다 하게 되면은 달러는 강세로 가고 엔화는 그대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달러가 올라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엔화의 가격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일본과 이 미국의 내재 금리가 대략 한 250bp 이상 차이 고착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화를 빌려서 달러를 사기만 하더라도 이 250bp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이자 차익을 거둔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N캐리 트레이드 매력도가 이제 더 올라가면서 멈추지 않는 구조적인 N 매도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인은 뭐냐? 지정학과 교육 조건 악화도 한복했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요, 95%의 석유를 중동에서 의존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동에서 이슈가 생겼죠.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생겼죠. 근데 이 원유값이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유가 올라가면은 일본은 이 원유를 무조건 달러로 사야 돼요. 달러로. 우리가 페트로달러라는 말을 하죠. 그죠? 석유를 할 때는 달러로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석유가 올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일본은 더 많은 달러를 사서 어떻게 하죠? 원유를 사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물 엔에 대한 매도 압력이 생긴 겁니다. 즉 실제로 엔을 팔아서 달러를 바꿔서 석유를 사야 되는, 그게 수요가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더 많은 달러를 사게 되고 더 많은 엔화가 팔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엔화의 약세를 불러오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해지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니케이가 7만 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정말 폭풍같이 일본 주식을 샀어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반도체 랠리가 한몫을 했죠. 그죠? 일본에 있었던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니케이가 최근에 신고가를 넘어서 7만 포인트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니케이를 사서, 그죠? 니케이를 사서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외국인들이 달러로 N을 산 거니까, 그죠? N을 산 거니까 생각해봤었을 때는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반대로 가느냐?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선물환으로 N을 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은 엔화가 앞으로 약세가 될 것 같으니까 주식을 사면서 동시에 엔화의 선물환 매도를 건다는 거죠. 환해지를 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이 이 환해지로 현재 엔화를 판 수요가 대략 한 2.2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재 N에 대해서 환해지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본 주식이 오를수록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환해지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엔화를 팔겠죠. 그러면 N이 계속 약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인들 때문에 현재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가 9년 내 최대 팽창을 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에 그 정확한 규모나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이 엔캐리 트레이드의 증가세는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증가세는 뭘로 볼 수 있느냐? 엔화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얼마냐라는 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요, 2018년도에 좀 줄었다가 올라갔다가 줄었다가 현재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참고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한번 빠졌던 때죠. 그죠? 한번 선사에 한번 됐던 해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 올라서 현재 9년 내 최고치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동인들이 작용을 한 거죠. 이제 미국과 일본의 그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 그리고 원유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 일본 증시가 오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엔화의 해지를 위한 환해지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엔화에 대한 투기적 엔 순매도 포지션이 이제 9년 내에 최대치이다. 이것이 곧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9년 내 최고치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9년 내에 최대로 팽창한 상태다 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엔캐리 규모가 늘어났으면 이게 언젠가는 청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청산을 트리거할 뇌관이 있느냐 했었을 때 뇌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뇌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 동인들과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좀 있는데요. 일단 첫째로는 뭐냐면 현재 엔화 자체가 경제 펀더멘탈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엔화 자체가 지금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사실 뭐 어떤 한 나라의 화폐에 대해서 그 펀더멘탈 평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현재 수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 흑자를 보고 있느냐, 그 나라의 GDP가 얼마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현재 일본은 반도체 호황 이런 것들 때문에 흑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화폐를 펀더멘탈로 평가한다고 봤었을 때는 현재 엔화는 극단적 저평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해서 현재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투기적인 수요들, 아까 말씀드린 엔캐리가 많이 쌓였다는 뜻인 거고, 이것은 곧 숏 스퀴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게 유동성 공백기에 기습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N달러 환율의 수준이 162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펀더멘탈적으로나 이 숫자를 용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입을 할 거예요. 개입을 할 건데 개입을 언제 할 가능성이 높으냐? 7월 4일입니다.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하루 쉽니다. 장이. 금요일엔 쉬죠. 금요일에 쉬는데 그러면은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죠?
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틈을 타서 개입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 트레이더들 다 휴가 갔었을 때 그때 개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일본이 개입을 세게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엔화가 순식간에 내려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숏 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이제 이 엔달러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경로의 차이,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 그죠?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못 올리겠네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차가 줄어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캐리 자금이 대규모로 복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급격한 청산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발표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자,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가 어떤 한 나라의 화폐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PPP라는 게 있어요. PPP. 그게 구매력 평가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보게 되면 현재 이 일본의 엔달러 환율의 적정 가치는 약 108엔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 환율이 162엔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물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엔 강세를 지지하고 있는데, 단지 투기적 수요들 때문에 현재 엔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개입이나 위험의 발동을 할 시에는 극단적 숏이 엔 금매수로 연쇄 커버링, 이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엔화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는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돈이 조심해야 되느냐? 당연하겠지만 미국과 아시아 주식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S&P 나스닥 기술주 강세, 특히나 AI 반도체 상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엔캐리 자금들이 이쪽을 많이 들어갔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엔캐리에서 견인한 AI 반도체 주식들이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캐리가 청산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에 있던 자금들이 빠지겠죠. 그러면 뭐가 위험해지느냐? 기술주, 반도체 주식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강제 청산이 일어나게 되면 최우선으로 추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빅테크, 이런 것들이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 이거는 2024년 7월, 8월 달에 이미 한번 있었었죠. 그때 BOJ가 금리 인상을 해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때 글로벌에 있는 모든 이온 자산이 돈만 폭락했었죠. 그런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가상자산이 그래서 실제로 현재 지금 보게 되면은 되게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6만 불을 하회를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이 엔화의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엔화가 162엔을 찍은 날에 비트코인이 6만 불 하회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었을 때 시장에서 슬슬 이제 어떻게 보면 엔캐리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비트코인이 빠지는 걸 보게 되었을 때, 진짜 이제 일본은행에 개입을 하면은 엔캐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한번 데이터로 검증된 사례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월가의 전망을 보게 되면요, 월가의 전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이 엔달러 환율이 150선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150에서 160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월가에서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실 이 엔달러 환율이 상징적인 수준에 온 것은 맞기 때문에 엔캐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다 월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한 가지 주목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현재 162엔 선까지 달러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근데 그래서 여기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다들 확실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여기서 사실 그대로 둔다면 엔달러 환율이 163엔에서 165엔까지 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로 개입을 불러올 수 있는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즉 현재 엔달러 환율이 162엔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지고, 그죠? 163, 165라는 숫자를 보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는 말을 모든 월가 하우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뭘 봐야 되느냐? 일단 개입의 레드라인,
보셔야 됩니다. 재무성이 언제 개입할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일단 162엔을 돌파한 시점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N달러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아마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163엔, 165엔까지 가는 걸 보게 된다 하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 개입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개입의 강도에 따라서 캐리 자금이 얼마나 빠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줄어든다 하게 되면은 N달러 환율이 당연하게 내려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캐리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사실 고용이 나쁘게 나와서 금리가 내려간다. 그리고 물가가 나쁘게 나와서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N 캐리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이제 그런 뉴스가 될 수 있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무질서한 변동성에 한번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N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상징적인 수치까지 왔단 말이에요. 4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슬슬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한번 좀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 개입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고용 인플레 발표 시점에 이런 부분에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N캐리 손에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지를 반드시 해야 되고 유동성을 걸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와 수치를 가져와서 투자하는 걸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해지 포지션을 구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 퀀트 투자에서는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런 블랙스완이 발생했었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해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은 여기 상담 링크가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건 공짜이니까요, 한번 꼭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